막걸리 장사하고 있고요. 이여영이라고 하고 32살 됐고 마음은 한 50살 된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그 중앙일보라는 회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. 본인이 그 서울대 화공과를 나와서 막걸리를 뭐 십몇 년 하셨는데 너무 어렵다, 신용불량자 되고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 10년 이상을 투자하면 먹고 살 수 있어야 좋은 경제 아니냐, 자기를 좀 도와달라. 그래서 그분을 취재하다가 제가 막걸리를 알게 됐어요. 저도 그때 뭐 20몇 살이고 그래서 막걸리를 먹어본 적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취재하다가 얼떨결에 맛본 막걸리가 너무 맛있고 또 좀 많이 마셨거든요. 많이 마셨는데 다음날 소문과 달리 머리도 안 아프고 화장실 갔는데 이때까지 고민했던 여러 가지들이 해결되고 몸으로 겪으면서 정말 그때 정광석화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. 이거를 해서 내가 미래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느낌이 왔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중앙일보에서 나와서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시기에 이제 막걸리를 하는 건 어떨까. 근데 이제 그 막걸리를 팔려고 했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. 저는 그때 이제 어릴 때부터 모아놓은 거 2천만 원 있었고 주변에 이제 기자 선배들이 한 2천만 원 모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4천만 원으로 순진하게 장사하려고 했죠. 근데 뭐 보증금, 권리금, 뭐 월세는 또 1,000만 원 이하는 있지도 않고 그래서 남들 다 장사하는 자리에서 못하고 지금 저희 1호점이 거기에 있는데 그 사무실 2층에 있는 사무실 조그만 거 20평짜리 빌렸어요. 2천에 150에 빌려가지고 이제 그때 건물주도 막 무슨 2층에서 막걸리 장사냐고 망한다고 무슨 재소전 화해 뭐 각서 뭐 적으라 판사 앞에 가서 그것도 적고 뭐 2개월 이상 월세가 밀리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뭐 나간다 뭐 이런 각서도 적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거든요. 저희 같은 사실 그 매출을 보면 중소기업인데 작은 회사가 갓 대학 나온 혹은 이제 갓 고등학교를 나온 직원들한테 그 자부심을 심어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. 엄마 나 삼성 다녀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. 근데 우리 딸이 삼성 다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해줄 수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보상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. 그러니까 자기 기본 월급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달 각자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달성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매니저는 매출일 거고 뭐 주방은 음식 판매나 뭐 그런 걸 텐데 그걸 달성하면 매달 이제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가져가요. 자기 월급의 뭐 10%에서 20%까지 가져가고 또 4대 보험도 개인 부담 부분도 다 회사에서 부담해 주거든요. 근데 그 지출이 크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직원들 이끌고 가기가 좀 힘들어요. 돈으로 일단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이 회사와 성장하고 있다는 그 비전을 심어주는 게 직원들 동기부여 하는데 가장 큰 힘이죠. 다달이 메뉴가 바뀌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기본은 천에 없는 황당한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계절 요리. 계절별로. 지금은 그러니까 뭐 통영굴, 뭐 석화, 과메기, 흑산도 홍어, 꼬막 이런 거 지금 주 메뉴로 나가고 있고요. 이렇게 계속 바뀌죠. 그런 게 매력이에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랑 젊은 저희 직원들이 목숨 걸고 했다는 거. 목숨 걸고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직장인이 목숨 거는 거하고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이 목숨 거는 건 또 다르거든요. 그거 여기서 잘리면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하는 거하고 이게 끝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우리가 목숨 거는 건 완전히 달라요. 그래서 거의 손님들이 저희 보고 독립운동 하듯이 장사한다고 하세요. 그런 똘똘 뭉친 직원들, 막 열정이 터지는 그 직원들이 있었고,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음식점이니까 맛있는 음식과 좋은 서비스라는 우리 본질에 강했던 거죠.
뭐, 전단지도 안 만들어요. 그런 거 돌린 적도 없고, 어디 광고한 적도 없고, 오로지 정말 좋은 재료로 만든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가 있으면 언젠가는 손님이 온다고 생각했거든요. 왜냐면 저 스스로도 막 속초 같은 데 찾아가요. 무슨 물회 맛있다고 하면은 막 3시간을 달려가지고 번호표 받으면 55번 주는 데 있어요. 그러면 그게 55번째 55번이 아니라 100번이 3번 돌고 55번이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차 밀리고 하는데도 찾아다녔던 기억을 생각해보면 내가 거기가 인테리어가 좋아서 갔던가? 뭐, 광고가 돼 있어. 그런 거 아니고 정말 맛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. 그런 거에 충실하려고 이제 한식을 기본으로 해서 어, 외국인도 먹을 수 있는 버전의 맛있는 안주들. 내가 술꾼으로서 생각했을 때 어떤 안주를 먹고 싶었을지에 충실한 그 메뉴들 하고 뭐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품질이 좋은 유기농 현미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래도 이때까지 큰 실패 없이 올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아요. 교보 악사 선전하는 할아버지 있잖아요. 프랑스인 그분이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어, 파리에 그 막걸리 매장을 열고 싶다고 찾아오셨는데 뭐 얘기만 하고 진행을 못했는데 특히 그분들은 거기 같이 온 그 프랑스인들이 밤막걸리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밤막걸리가 굉장히 풍미가 있고 진하고 자기들 말로는 뭐 리치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좋다고 그랬고 또 미국에서는 애틀란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막걸리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미국 팔려고 보내면 끝나요, 유통기한이. 그래서 못 간다고. 그래서 막걸리는 유효기간이 있는 술이라서 좀 힘들다 그랬더니 바로 그 점 때문에 미국에서 막걸리를 팔고 싶대요. 왜 그러냐 했더니 전 세계에 유통기한이 있는 술이 어딨냐고. 아마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알면 아마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좋아할 거라고. 건강한 술이라고. 사실 와인이 병 안에 들어있지만 뭐 되게 인기도 많지만 어떤 음료가 그 안에서 몇 년씩 있다는 게 말이 돼요. 그렇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면. 근데 막걸리는 요구르트처럼 딱 들어와서 일주일이면 버려야 되고 그 안에 소비해야 되고 살아있는 술. 그걸로 이제 서양 쪽 시장에 어필하고 싶다고 이제 미국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저는 막걸리가 빨리 상하고 유효기간이 있는 게 엄청난 단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또 그런 면에서 하면은 전 세계에서 싸고 양 많고 저렴한 걸로는 중국 음식이 이미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. 근데 한국 음식은 사실 싸고 뭐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. 다른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강하고 미용에 좋고 다이어트가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. 이걸 잘 활용해서 고급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희 이제 오사카 매장도 한국 분들이 가끔 오셔서 비싸다고 왜 이렇게 양이 정리하시는데 일본의 주류 사회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주요 뭐 경제인이랄지 이제 소비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응도 좋고 한국 분들은 뭐 은행장이나 총영사 정도 돼야 저희 가게 오시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내가 돈 모아서 한번 가고 싶고 좋은 일 있으면 저기서 이번에 저희가 무슨 프로포즈 하는 의뢰를 받았는데 그런 거 행사할 때 가고 싶은 그런 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외국 음식을 대할 때 한국에서도 싸고 푸짐해서 외국 음식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. 분위기를 좀 달리 바꾸고 싶고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싶은 게 외국 음식이라서 또 건강하다는 이미지하고는 고급화가 맞는 것 같아요.